안녕하세요. 부자 오빠입니다. 예전부터 많이 올라왔었던 질문인데, 미국 테크 탑 10, 그리고 나스닥 100, S&P 500, 이런 ETF들을 보면 겹치는 종목이 은근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중복 투자 아니냐? 이런 질문이 예전에 꽤 많이 올라왔었습니다. 제가 지금 생각나서 수익률 비교를 직접 해드리겠습니다.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궁금한 건 수익률이죠. 수익률만 좋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. 미국 테크 탑 10이 아마 4월에 출시가 됐을 겁니다.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비교를 할 수는 없고 4월부터 비교를 해보면 미국 테크 탑 10이 19.2%, 미국 나스닥 100이 17.5%, 미국 S&P 500이 15.7%입니다. 정말 사이좋게 2% 이내 수익률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건 미국 테크 탑 10입니다. 근데 잘 보시면 차트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. 심지어 어떤 구간에서는 셋이 만나기도 하죠. 심지어 5월에서 6월까지는 S&P 500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. 수익률 차이가 큰 것도 아니고 차트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경우에 따라서 역전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솔직한 얘기로 그냥 셋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향후 1년 동안 어떤 종목이 수익률이 가장 좋게 나올지 사실 예상하기도 힘듭니다. 셋 중에 어떤 게 1등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거든요.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? 세부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미국 테크 탑 10부터 보겠는데 테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. 자, 그런데 탑 10입니다. 가장 꼭대기에 있는 10기업만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세부적인 종목을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20.76%, 애플이 19.33%, 알파벳 16.6%, 아마존 13.6%, 페이스북이 8.47%인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비중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 다음에 테슬라가 7.6%,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. 엔비디아 5.1%, 어도비 2.7%, 페이팔이 2.6%, 컴캐스트 2.2%. 이렇게 미국 기술주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10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바로 미국 테크 탑 1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나스닥 100을 볼 텐데 얘는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. 뭐 수익률은 비슷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이라는 것은 금융주를 제외한 상위 약 104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건상 100개 기업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상위 12개 기업만 추려봤는데 미국 테크 탑 10과 겹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. 보시면 애플이 10.7%, 마이크로소프트 10.1%, 아마존 7.3%, 테슬라 5.5, 알파벳 3.9, 엔비디아 3.8, 알파벳이 또 있네요. 3.6인데 알파벳은 사실 구글이거든요. 근데 구글에는 의결권이 있는 알파벳 A가 있고 의결권이 없는 알파벳 C가 있습니다.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의결권이 있는 삼성전자 보통주, 의결권이 없는 삼성전자 우선주. 이거랑 좀 비슷하죠. 여기서는 지금 A와 C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건 아마 그냥 표기를 빼먹은 것 같고요. 아마 하나는 A고 하나는 C일 겁니다.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약 7.5% 정도가 될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3.4%, 어도비 2%, 넷플릭스 1.98%. 아까 미국 테크 탑 10에는 넷플릭스가 없었죠. 그 다음에 페이팔홀딩스 1.9%, 컴캐스트 1.6%.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상위 10개 정도 기업을 보면 미국 테크 탑 10과 나스닥 100이 거의 똑같습니다. 이래서 중복 투자라는 말이 많이 나온 것 같고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미국 테크 탑 10이 10종목에 거의 100% 투자를 한다면 나스닥 100은 상위 10개 기업에 약 52.75%로 투자를 합니다. 그렇다면 나머지 90개 기업이 약 47% 정도 차지한다는 얘기인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과학고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죠. 그 과학고에서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평균을 낸 게
미국 테크 탑10이고 정규 1등부터 100등까지 평균 낸 게 나스닥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중간고사에서 전교 5등 했던 학생이 기말고사 때는 전교 90등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반대로 중간고사에서 전교 99등 하던 학생이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탑10이 상위 10개의 종목을 추렸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률이 높게 나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것이죠. 아무리 빅테크 기업이라고 해도 실적 안 좋으면 하락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별 볼 일 없던 기업이 갑자기 막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엄청나게 떡상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나스닥 100이 미국 테크 탑10에 비해서 수익률이 무조건 안 좋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.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. 나스닥 100에서 지금 1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는 게 컴캐스트인데 비중을 보면 1.65%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주가가 폭등을 해도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에 ETF 수익률을 크게 좌우하진 않겠죠.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스닥 100에서 애플의 비중은 10.78%고 미국 테크 탑10에서 애플의 비중은 19.33%입니다. 만약에 애플이 10% 급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스닥 100보다는 미국 테크 탑10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. 아무래도 나스닥 100이 거의 104개 기업에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시총이 높아도 너무 높은 비중으로 둘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도 물론 시총 상위 기업이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미국 테크 탑10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작다. 그 대신에 11위부터 100위까지 기업이 골고루 이게 반영이 되는데 그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.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S&P 500이 있는데 얘는 완전히 성향이 또 다릅니다. 기본적으로 미국 테크 탑10과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이 된 거고 이 S&P 500은 기술주를 포함한 뭐 금융주라든가 헬스케어, 뭐 커뮤니케이션,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 걸쳐서 더 폭넓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테크 탑10은 10개 기업, 나스닥 100은 100개 기업, S&P 500은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세부 종목을 보면 역시 애플이 5.96%로 가장 높게 투자가 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5.92%, 나스닥 100보다도 훨씬 더 낮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죠. 당연합니다. 왜냐하면 500개 기업이 다 골고루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1위 기업이라도 그렇게 많은 비중을 가져갈 수가 없겠죠. 그 다음에 아마존이 3.7%, 알파벳 2.1, 테슬라 2.1, 페이스북 2%, 알파벳 1.9. 아까 나스닥 100과 마찬가지로 알파벳 A와 C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엔비디아 1.4%, 버크셔 해서웨이 1.3%, JP모건 체이스 1.3%, 존슨앤존슨 1.1%, 유나이티드 헬스 1%. 보니까 JP모건은 금융주고 존슨앤존슨은 제약회사죠.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확실히 종목 수도 훨씬 더 많고 스펙트럼도 다양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아무래도 작겠죠. 변동성이 작다는 얘기는 기대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S&P 500이 셋 중에서는 기대 수익률은 가장 낮고 안정성은 가장 높다고 봅니다. 제가 500개 기업을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등까지 끊었는데 지금 12등에 해당되는 게 유나이티드 헬스 1.09%로 투자가 되고 있죠. 그러니까 13위부터는 거의 소수점 단위로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면 500개 기업을 다 넣어야 되니까 1%씩만 줘도 500이 됩니다. 그러니까 절대 이게 나올 수가 없고 아마 300이, 400이 이 정도 가면은 뭐 거의 0.01%, 이 정도로 거의 영향력이 없을 정도로 아마 낮게 투자가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말이 500개 기업이지 사실상 시총 하위 기업들은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시총 1위부터 한 20위에서 30위 정도, 뭐 이 정도까지 기업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좌우할 겁니다. 그래서 S&P 500의 상위 10개 기업 비중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7.99%가 나옵니다. 그렇게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. 500개 기업 중에서 10개 기업이 거의 28%를 좌우합니다. 이 정도면
압도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정리를 하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 테크 탑10, 나스닥 100, S&P 500의 상위 10개 기업은 상당수 겹친다. 하지만 상위 10개 기업 비중을 보면 탑10은 거의 100%, 나스닥 100은 52%, S&P 500은 28%. 이렇게 영향력은 기업 수가 많을수록 좀 낮아질 수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뭐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죠. 나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좀 고수익을 추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테크 탑10. 기대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 난 안정적인 게 좋다. 뭐 경제 위기다, 뭐 금융 위기다 이런 거 골치 아프고 변동성이 작으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S&P 500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종목이 뭐 중복 투자냐? 글쎄요,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 같고,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도 같고,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선택 역시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신중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정도면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죠?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